한국에 가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카를로스는 인터뷰 내내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올해 42세로 태권도를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태권도는 어느새 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번 한국 방문은 세계 태권도 지도자 연맹이 주최한 태권도 본질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태권도의 깊은 철학과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모인 이들이었다. 카를로스는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선생님 같은 존재였죠. 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고백에는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상파울루에서 자신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고향인 한국에서 태권도 철학을 직접 배우는 건 그의 평생 소원이자 도전이었다. 그는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이 수련하고 가르치는 태권도의 뿌리를 이해하고 후대에 전할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고 싶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감동은 시작되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의 도심 풍경과 태권도원에서의 첫 일정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단순히 화려한 행사에 감동하기보다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깊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컸다. 다음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여정을 되새기는 강연이 있었다. 태권도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고 예의를 갖추는 무도입니다. 라는 발표자의 말에 카를로스는 깊이 공감했다. 저 또한 태권도를 통해 이런 정신을 배우고 제자들에게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소감을 밝혔다. 카를로스는 개회식 후 이어진 네트워킹 세션에서 다른 나라의 태권도 지도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콜롬비아에서 온 루이스였다. 루이스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도장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며 태권도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의 지침서 같은 존재예요. 루이스의 말에 카를로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며 태권도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 태권도가 지금처럼 올림픽 경기로만 소비된다면 우리가 배웠던 진정한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까 걱정됩니다. 이 말은 카를로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브라질에서도 태권도가 점차 스포츠로만 인식되며 전통적인 무도의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의, 인내, 존중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승패에만 집착하는 풍조가 강해졌다. 한국에 온 다른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카를로스는 태권도가 처한 문제점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얻은 통찰을 자신의 도장과 브라질의 태권도 커뮤니티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한국 태권도의 역사를 담은 책을 읽으며 결심했다.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브라질에 돌아가서 실천하겠어.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이야. 다음날 아침 카를로스는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특별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자리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범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이 수업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 같은 예감에 들떠 있었다. 강의는 한국의 전통 도복을 입고 시작되었다. 사범이 무대에 서자 모두가 조용히 집중했다.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며 상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무도입니다. 사범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카를로스는 전통 기술 훈련에서 느꼈던 특별한 에너지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한 손으로 맞고 다른 손으로 공격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그 안에 깃든 정신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몸짓을 넘어선 신성한 경험 같았다. 브라질에서 배운 태권도와는 또 다른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수업 후 그는 휴식 시간에 한 나이 많은 한국인 사범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사범은 70년 가까이 태권도를 수련해온 원로였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말에 카를로스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기술 위주의 교육에 치우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이어진 대화에서 사범은 한국에서의 태권도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점도 언급했다. 요즘은 도장들도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업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많습니다. 본래의 가치는 점점 흐려지고 있지요. 하지만 태권도가 가진 가치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숙소로 돌아가 태권도원에서 경험한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태권도의 전파자가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카를로스와 다른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 참여했다. 카를로스는 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이야기를 접하며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태권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소년 교육이나 엘리트 선수 육성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한국 지도자는 우려를 표했다. 도장들이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수강생을 끌어들이려다 보니 전통적 가치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검은 띠를 따는 것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돈과 시간이 해결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카를로스는 브라질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이 떠올랐다. 상업적인 태권도 도장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지만 한국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 태권도가 종주국에서조차 단순한 스포츠로 전락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쉽게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을까요? 워크숍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올림픽 스포츠화 이후 태권도의 본래 정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승리가 중요해지면서 기술은 화려해졌지만 정신적 수련은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해외에서의 태권도 새로운 희망. 하지만 태권도가 가진 긍정적인 면모도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태권도는 단순히 경기의 의미를 넘어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수련법으로 자리 잡았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브라질에서는 태권도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도장에는 6살 아이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수련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태권도를 통해 삶을 배우고 있죠. 다른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미국 네바다에서 온 클라크는 의사로 일하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유를 밝혔다. 환자들에게도 권장합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훈련이에요. 저 자신도 태권도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안느는 장관으로 활동하며 태권도의 가치를 사회적 변화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수련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태권도가 해외에서 정신수양과 인격, 도야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카를로스에게 큰 자부심과 동기를 주었다. 그는 태권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무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카를로스는 태권도의 본질과 해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본래 가진 가치를 지키고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카를로스는 미국 네바다에서 온 클라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클라크는 태권도를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공유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늘 혼자였고 자신감도 없었죠. 그녀는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10살 때 태권도 도장에서 처음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사범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그녀는 태권도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수련을 통해 제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젠 환자들에게도 태권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클라크의 이야기를 듣던 카를로스는 자신이 지도했던 한 학생이 떠올랐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도장에 등록한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더군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 다시 웃음을 찾았을 때 저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태권도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클라크는 태권도가 단순히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태권도가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각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 아닐까요? 클라크의 질문에 카를로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밤 그는 태권도가 가진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카를로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태권도의 미래 포럼에 참석했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태권도의 본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포럼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균형, 그리고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었다. 행사는 한국 태권도 협회장이 전통적인 세리머니를 통해 시작했다. 협회장은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포럼 중반 쿠바의 만델라 사범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그는 태권도 45년 경력의 원로로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균형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태권도는 격투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올림픽 스포츠가 되면서 그 가치를 전수하기보다 승리에 집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신적 수양과 인격 도야의 부분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만델라 사범의 말은 포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카를로스는 자신의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수업이 떠올랐다. 그는 그동안 기술과 체력 훈련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지 자문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레바논 출신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태권도의 본고장이자 종주국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태권도의 철학과 역사를 배우고 이를 우리나라로 가져가 전파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이 태권도의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태권도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포럼장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카를로스는 이 발언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태권도를 전수하는 지도자이자 그 본질적 가치를 후대에 전해야 할 사명감을 가진 수련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느꼈다. 그는 포럼 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각국에서의 태권도 운영 방식을 공유했다. 우리 각자가 태권도의 본질을 지키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 훌륭한 유산은 단순한 스포츠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포럼 후 카를로스는 특별히 인상 깊었던 두 지도자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하나는 태국에서 온 프라팟 사범이었다. 그는 태권도가 태국에서 평생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가 신체 단련을 넘어 명상을 겸한 정신 수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태권도를 통해 몸을 건강히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다스리죠. 프라팟 사범의 이야기에 카를로스는 깊은 영감을 받았다.
태권도가 단순히 기술적 수련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 또 한 명은 독일에서 온 사라였다. 그녀는 유럽에서 태권도가 점점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독일에서는 태권도가 청소년들에게 예의와 자기 통제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태권도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스포츠로서의 경쟁보다는 태권도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카를로스는 브라질에서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브라질의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은 태권도의 미래에 대한 결의를 함께 다졌다. 한국을 중심으로 각국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단순한 올림픽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와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태권도 협회장은 감동적인 발언을 남겼다. 태권도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태권도가 가진 힘을 믿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카를로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의 나라에서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자신의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태권도는 내 삶을 바꾸었다. 이제 나도 태권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차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카를로스는 태권도원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태권도원의 정갈한 풍경을 보며 그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태권도의 뿌리를 찾아 나섰던 이 여정은 그에게 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고 그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부여했다. 카를로스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태권도가 가진 본질적 가치는 예의와 인내,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브라질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태권도는 스포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권도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무술이 아니었다. 이번 여정을 통해 그는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감했다. 미국의 클라크, 태국의 프라팟, 독일의 사라와 같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태권도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는 태권도가 각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다. 어떤 나라는 평생 운동으로 태권도를 사랑했고 또 어떤 나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태권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은 태권도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준다는 점이었다. 포럼에서 들었던 한 사범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태권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태권도의 전파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태권도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의 전통과 정신을 전달하는 다리가 될 것을 결심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그는 태권도가 가진 가치를 단순히 배운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마음속에 새겼다. 태권도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권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다짐은 비행기 날개 아래 펼쳐진 푸른 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태권도는 단지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나이와 성별, 인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길이다. 카를로스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태권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태권도는 강한 정신력과 예를 갖추는 운동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배울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태권도가 가진 가치를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카를로스처럼 여러분도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태권도는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태권도 이야기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